안녕하세요. 교환학생은 수업 모든니. 오늘 발표를 맡은 리즈카와입니다. 교환학생은 수업을 뭘 들을까요? 연세대랑 비교드립니다. 저는 지금 UC 데이비스라고 해서 UC 산하에 있는 캠퍼스 중 하나 다니고 있는데요.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쿼터제가 교환학생으로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코어 크러쉬라고 코어를 쌓는 운동을 첫 번째 쿼터 때 했고, 두 번째 쿼터 때는 필라테스, 필라테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육이 보이십니까? 파워 수업? 왜냐면 데이비스까지 오는 특이한 수업 들어보고 싶잖아요. 데이비스가 또 농사를 유명하고 꽃같이 농작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만드는 수업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요. 왜냐면 또 데이비스가 식품영양학과로 유명한데, 그리고 이거 농경 마케팅 수업 마지막으로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마케팅 수업 6가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어 수업은요 너무 행복했지만 사실 과제가 전혀 빡셌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요? 저 정말 의문인데요. 이 영화 수업이다 보니까 매주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정해준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날 디스커션 하는 거죠. 그냥 대형 영화관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오갈 수가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분석을 해야 돼요. 씬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 특정한 어떤 장면을 골라서 그 장면을 4가지의 요소를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뭐 영화적 배경이라든지 또 사회 맥락 같은 거를 토대로 분석하고, 두 번째는 테크닉, 영화 속에 어떤 연출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냐? 리얼 윈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저래? 알프레드 히치콕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LA 가서 인상 깊게도 페인 오버 알죠? 그 별 모양 거기에 히치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로마는 이 감독 자체 유명하기도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단독 배경한 영화라서 되게 의미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조난 포템킨은 러시아 영화인데 몬타주 기법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게 다른 방식으로 각자 촬영하고 이어붙인 다음에 그 이어붙인 연속성에서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뭔가 감독의 의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말 갖다 붙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근데 그렇게 파고 들면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영화는. 그래서 영화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매주 할까? 얼른 해야겠어요.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꽃을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 어디서 나는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지배되는지, 꽃의 어떤 재배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함께 배웠어요. 첫 번째 과제가 꽃을 키우는 거였어요. 꽃을 키우고 사람한테 선물한 다음에 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그 플라워가 어떤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펙트를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특정하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지금 룸메들하고 친했었어요. 저도 스스로 좀 긍정적인 이펙트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로는 뭐 꽃을 그리기도 하고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의외로 시험이 정말 빡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수업들, 커피랩 수업들, 이런 플라워나 커피 이런 거는 진짜 한국어를 못 듣는 수업들 중 하나잖아요. 되게 특이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어떤 수업이냐면요, 그냥 커피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걸 미리 보아온 다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이제 커피를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 그냥 제가 이때까지는 1년 동안 바리스타로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자동화 머신을 이용해서 뭔가 음미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커피가 어떻게 추출되는지, 예를 들면 에어프레스라 해가지고 뭔가 커피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 또는 커피를 프렌치 커피로 뭐 우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커피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냐, 어떻게 해야 풍미가 더 맛있어지냐, 또는 뭐 풍부해지냐, 산미가 어떻게 추가되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하나하나 음미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팀원들도 다 너무 귀엽고요. 얘는 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맡은 커피. 그래서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인데, 실제로 오늘 바로 전공한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저는 UC 데이비스를 왔기 때문에 그 전공에 맞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캠페인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평가까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해서 배우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너무 진지해지고 있죠? 뭔가 여기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맞는 캠페인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서 주제랑 가장 관련 높은 이해관계자를 설정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또 레포트에 녹여내고 그걸 또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녹여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한 학기 내내 했었는데,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셨던 교수님을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교수님께서 저희 진짜 너무 듣고 싶은데 교환학생이라서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제발 너무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농경 마케팅이다 보니까 농경학과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농경학과 전공 제안 풀어줄 수 있을까요? 했는데 교수님이 알겠어! 쿨하게 풀어주셔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경 마케팅 해?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첫 번째 수업만 농경 수업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마케팅 개념들을 배우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 전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언어량이 제가 마케팅 수업 딱 한 번밖에 안 들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개념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소비에 있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소비자랑. 잘 따라하고 있으십니까? 좀만 참으십시오. 제가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다들 좀 교정해봤고요. 드디어 왔는데요. 이 수업, 정말 너무 힘들게 한 수업 중 하나인데요. 사실 마케팅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이 제목이 MGT라고 되어 있어서 마케팅이라고 매니지먼트였더라고요. 젠장! 저는 이제 이게 언제 이상한 줄 알았냐면, 저는 이제 경영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경영이라는 걸 모른 채로 한 5주가 지났는데 점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이 이 수업에서 마케팅이 입에 올리지도 마 하시길래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요. 철학은 늦은 거죠. 이 수업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경영학 수업 중에서도 손꼽히기 힘든 수업 중 하나였고, 알고 보니 UC 데이비스 정말 힘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런 걸 해요. 일단 이 수업에서 1주부터 10주까지의 커리큘럼이 있으면 1주부터 5주까지는 문제 정의 시간이에요. AI 사용이 어떻게 이제 어떤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토픽이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맥락을 파악하고 스테이크홀더를 파악하고 그거의 RCA라고 해가지고 root cause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냐, 왜 발생했는가를 why 5번을 누르면서 점점점 그 근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사람 측면에서, 과정 측면에서, 기술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프레임워크들을 매주 배워나가고, 첫 주에는 프레임워크 2개 배웠고 다음 시간에 2개 더 배우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가 2개, 4개, 6개, 8개 점점 많아지고 그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은 점점 고도로 발전하는 거죠. 그거를 한 학기 내내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주 때 제가 했던 거 보면 정말 끔찍해요. 쓰레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10주차 때 했던 거는 그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칭찬 많이 해주셨고, 우리 주가 정말 너무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점은 각각 12개의 팀이 있어서 각 팀마다의 주제가 다른데, 저희 팀이 너무 어려운 주제를 골라버린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이었습니다. 메디케이드라 해가지고, 저는 한국 의료보험도 모르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제가 알겠습니까? 정말 10주년에 힘들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문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의료, policy, business 이렇게 등등등 부사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레임워크 각각의 측면에서 원래는 어땠어야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current state 이렇게 뭔가 각각 항목마다 정의를 하고 이걸 이제 프레임워크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노력한다 한들 그 뭔가 모국어로 뭐 한국어로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영어로 하니까 이 수업이 정말 빡셌던 이유 중 하나도 교수님께서 대면 회의를 추진을 하는 대부분 수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금요일날 대면 면담이 있습니다. 교수님 면담. 모든 12팀을 면담하세요. 매주 저희가 한 진척 사항을 매주 평가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주라도 거르면 정말 참여 점수를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생이라 편협배잖아요. 모두가 A+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저 혼자 패스만 받으면 돼, C만 넣으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주 활동대회나 그 이상을 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만 들었으면 교환학생 어떻게 못했겠습니까? 동아리도 있습니다. 동아리는 제가 이제 크게 3개를 했는데요. 아니, 한 학기 동안 3개를 하는 인간이 있냐?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 동아리라고 하지만 사실 학회 같았어요. 되게 빡셌고 한 3, 4주간 프로젝트 하나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였는데 어도비 일러스트를 좀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과제는 이 블라인드 박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방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만의 어떤 색채를 이제 녹여내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그걸 어떻게 녹여낼지 모두를 결정하는 걸 하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만들고 보통 친구가 만든 로고에 있었죠. 우리는 아까 아니고 해가지고 해양생물에 대한 브랜드 박스를 준비했어요. 브랜드 박스가 뭐냐? 그냥 피규어 박스가 만든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쿼터 때는 디자인 동아리 들어갔고 두 번째 쿼터 때는 이제 패션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패션 동아리는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좋은 동아리인 분명인데 저는 마지막 쿼터 때 잠깐 간접 해주셨어가지고 이게 1년 활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3월부터 한 학기가 시작되지만 미국은 9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학기에 들어간 거니까 이 친구들은 작년 9월부터 이미 해온 친구들이고 1년에 어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데 전 중간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 모든 걸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이 패션 동아리의 제일 중요한 패션쇼거든요. 이제 저번 피크닉 데이 브이로그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UC 데이비스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바로 피크닉 데이입니다. 행진, 등등 부스, 많은 것들이 열리는 날인데 이제 패션쇼가 꽤나 피크닉 데이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아직도 티켓을 구매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패션 동아리에서 이제 비디오그래퍼를 맡아가지고 패션쇼의 과정들을 제가 찍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동아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꽤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패션 동아리에서 각자 맞는 주제에 맞춰서 패션을 입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매주 해나가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영화 동아리인데요. 처음부터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첫 번째 쿼터 때는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뭔가 페이크 다큐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가지고 전 좀 아쉬운 거예요. 페이크 다큐는 약간 노잼이잖아요. 2학기 때는 이런 게 열렸었어요. 이날 상영을 위해서 다 같이 각자 팀을 이뤄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각자 활동하는 게 주류였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친구랑 마음 잘 맞아가지고 친구들과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뮤직비디오가 끝까지 촬영이 안 돼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제 UC 데이비스 떠나니까 해외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 UC 데이비스 생활을 반주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 한 동아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었고 대학 생활의 전부인 연세교육방송부에 제 몸을 담았었고 커리어를 담았었고 꿈을 담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에드쿠스, 광고 동아리고 입다, 사회혁신 프로젝트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항상 학업적인 과정들을 밟아왔었는데 여기 데이비스에 와서는 제가 뭔가 즐겜 모드로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따라가기 위해서 제 노력이 필요했지만 미국 대학 문화랑 한국 대학이 정말 느낌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뭐 저는 교환학생이니까 외지인의 입장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조직을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오늘 발표회가 갑자기 너무 노잼으로 끝난 것 같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 UC 데이비스 한 학기 교환학생 반주해봤습니다. 수업과 동아리들을 하나하나 봐봤고요. 네,
데이비스 안녕.